예, 이렇게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세상 나이로 금년에 71인데요. 절에 온 지는 한 47, 8년 돼 가는데, 지금도 내가 죽놀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시행착오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죽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이제, 지금도 이제 역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스님들도, 우리가 죽놀이를 하는데,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어록을 통해서, 길을 찾습니다. 찾고, 또 길을 찾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또 잘 생활에 실현이 안 될 때에는 다시 또 어록을 찾아서 또 마음을 다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스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원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럴 때마다 어록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았었는데, 그 어록이 이제 이 서장 선녀가 가장 저한테는 이제 그 길을 찾아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장 선녀 말고도 이제 다른 어록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어록들 법문 내용이 특히 이제 배암록 같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달만 갖고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그 길을 찾는데 이제 정말 너무 이제 높은 법문이라서 좀 쉽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서장 선녀는 이제 선의 입장에서 이제 다른 수행 방법보다도 선의 입장에서 손가락도 얘기하고 달도 얘기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죽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열어주는데 상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됐는데, 제가 이제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은 이 서장 선녀가 우리나라 스님들 교재로 채택된 것이 한 400여 년이 됐다고 듣고 있는데, 그때도 스님네들이 이제 그 많은 어록 가운데 서장 선녀를 선택한 것이 제가 느낀 것과 같은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알더라도 이제 정말 실천하기가 힘든 것이 이제 이 수행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장에 대한 이제 정의가 정견을 이제 갖추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견은 이제 교학이나 다른 수행에서 말하는 정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의 입장에서 보는 정견입니다. 그래서 이 서장 선녀가 우리 죽놀이 하는데 이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얘기를 이제 먼저 드리고, 대심에 대한 이제 소개는 그 지금 논하드린 그 책에 그 서문이나 그 앞에 이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살았던 시대에는 북송이 이제 금나라한테 망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고봉 스님은 또 영케 또 원나라한테 망하는 시대에 또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금나라에 망하는 시대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두 분이 다 그런 혼란기에 그 사회가 이제 정말 갈팡질팡하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 시대에
이 두 분은 고봉 스님보다 대심이 훨씬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셨는데 그 혼란기에 어떻게 이제 나라를 경영하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지침을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뭐 국민 전체에 영향을 못 미쳤다 하더라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제 지침을 이제 이분이 열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느 시대보다 더 선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오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다가 거의 이제 자본주의 쪽으로 이제 지금 모든 체제가 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가 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더 분열하고 더 대립하고 이런 극단적인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가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모두 다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두 다 이제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초연하게 내 혼자 이제 불교 공부한다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40년 이상 중놀이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또 많이 느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렵지만은 또 이 시대만큼 부처님 법이 필요로 하는 시대는 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잘못된 현상을 극복하는 데는 정말로 이제 그 불교 중에 이제 선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도 그렇습니다. 능경 같은 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손가락에다 비교를 하고 금강경 같은 데는 뗏목에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손가락이나 뗏목은 이제 달을 보라고 한 거고 뗏목은 저 언덕을 건너가라고 이제 한 건데 다른 수행은 그런 이제 과정과 수단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이제 극복해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수행 방법은 손가락과 뗏목을 이제 거쳐서 갑니다. 그런데 이 선은 손가락과 이제 이 뗏목을 배제하고 바로 저 언덕하고 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렇게 이제 달을 보고 뗏목에 건너갈 수 있게끔 모든 이제 수행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 들어가는 그 세계가 이제 우리 이제 마음이라면은 또 우리가 이제 이기주의 사회에서 고뇌하면서 우리가 중놀이하고 가고 있는 그것도 역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마음 상태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은 생활은 지절로 그 마음 상태에 의해서 이제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제 비파사나나 이제 동남아 불교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을런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티베트 불교나 동남아 불교는 사실 그 과정과 수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달보다도. 그래서 실제는 초학자들이 보기에는 그쪽이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더 매력을 느껴가지고 혹시 이제 그쪽에 간 스님들은 한국 불교 보기를 이거는 불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저도 가끔 그런 걸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티베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이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교육도 안 시키고요.
또 좋은 옷도 안 사주고 먹는 것도 형편없이 해주고 아내한테도 역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 돈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체투지하면서 그분들이 포탈라궁에 가가지고 시주해 오는 거, 그 포탈라궁에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거를 인생의 굉장한 이제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목표로 삼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한다고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 불교 이제 그 과정이 아니고 이제 저 언덕이나 달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포탈라궁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이 포탈라궁이죠. 그래서 포탈라궁에 가서 부처님한테 시주하는 것이 이제 그분들이 목표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대승불교로 보면은 집이 포탈라궁이고 가족이 부처님이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심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시주하고 또 고생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정말로 이제 보람 있고 그것이 이제 자기 인생에 가장 불교를 열심히 믿고 수행 잘하는 것이라면은 거기 앉아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포탈라궁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또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 이제 선을 이해하고 이제 대승불교를 이해한 것은 포탈라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포탈라궁이고 우리 자신이 부처님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였다면은 그 부처님인 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걔들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아내한테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 정신을 배워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하와 중생이지, 고행하면서 가족들도 고행시키고 고생시키면서 그것을 이제 포탈라궁에 그것도 이제 오체투지 해가면서 갖다 주는 그런 불교는 대승불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중시하는 불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보람 같은 걸 느끼고요. 그러나 이제 대승불교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소를 이제 불국토로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혹 이제 티베트나 저쪽에 이제 동남아 간 분들은 이제 그 과정이 우리 생활하고 구별이 되니까 그것이 몹시 보기 좋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과정이고 수단이죠.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 목표는 자기가 부처되는 것이고 자기가 있는 주변이 법당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불상이 있는 것이 포탈라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동남아 불교에 대해서 이제 동경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그래서 저도 동남아 갔다 온 사람들 들어 만나면은 한국 불교를 이거는 막 불교 아닌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또 우리가 반성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계 신문에서 불교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몇 년 지내고 보니까 이 생활화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활화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이런 점은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어디까지나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생활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 생활로 하지, 부처님 정신은 빠져버리고 세속적인 어떤 이기심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 이것을 이제 생활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은 사실은 우리도 이제 반성할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어떻게 중놀이 할 것인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내뿐 아니라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경우를 이제 겪고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불교는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서장을 통해서 선의 입장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시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목표한 그 견성성불 그 자리를 이제 가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오직 이제 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서장을 통해서 이제 선에서 보는 정견은 어떤 것이고, 또 이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중놀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서장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리고, 실제는 이게 하루 2분 4시간을 해가지고 한 보름 걸립니다. 제가 기초선언에 가서 해보니까 3일 가지고는 굉장히 자릅니다. 그래서 천무인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만 발치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처음부터 이제 3일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천무인은 이거 제가 강의 요청받았을 때는 중요한 거 뽑아가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앞에 몇 대목을 보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서 여기 차례대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교재를 보시죠.